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박선영은 수술복을 입고 누워 있었다. 준혁아. 그녀가 웃었다. 엄마 금방 나올게.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12살. 하지만 그의 눈은 아이 같지 않았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비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봤다. 이성호는 봉투를 들고 있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다. 그 눈빛. 준혁은 그 눈을 이미 여러 번 봤다. 도망칠 때의 눈빛. 1시간 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준혁은 집으로 뛰었다. 통장은 사라졌다. 서랍은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엔 종이 한 장. 조금만 기다려라. 준혁은 웃었다. 아주 짧게. 도박이네. 그는 휴대폰 통화 기록을 뒤졌다. 모르는 번호 반복. 검색. 도박 브로커. 주소 확인. 도시 외곽. 밤 10시. 도박장 문 앞. 성인 출입 금지. 준혁은 문을 밀었다. 안은 시끄러웠다. 연기, 웃음, 욕설. 사람들이 멈췄다. 애잖아. 준혁은 말했다. 이성호 어디 있어요? 구석에서 고개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눈은 충혈. 집은 거의 바닥. 준혁아 왜 왔어? 엄마 수술비. 도박장이 조용해졌다. 장 사장이 천천히 걸어왔다. 내가 대신 갚을 거냐? 준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판도는 제 인생 걸게요.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준혁은 웃지 않았다. 그는 계산하고 있었다. 테이블 흐름. 딜러 습관. 사람들의 심리. 조건. 장 사장이 말했다. 이기면 수술비. 지면 여기서 못 나간다. 성호가 소리쳤다. 안 돼. 준혁이 말했다. 아빠 조용히 해. 그 한마디에 성호는 멈췄다. 첫 판. 준혁은 올인하지 않았다. 작게 밀었다. 상대는 비웃으며 크게 밀었다. 결과는 준혁 승. 웅성거림. 운이야. 두 번째 판. 준혁은 상대의 손떨림을 봤다. 심박이 빨라지는 순간. 무리한 배팅. 준혁은 기다렸다가 받아쳤다. 또 승리. 웃음이 사라졌다. 장 사장이 말했다. 애가 계산을 한다. 최간부가 속삭였다. 위험합니다. 장 사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재밌잖아. 준혁은 말했다. 수술비 지금 병원으로 보내요. 정적. 안 보내면 판 안 해요. 장 사장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손짓했다. 송금이 시작됐다. 마지막 판 준비. 그때 준혁이 봤다. 딜러와 최간부 사이의 미세한 신호. 조작. 준혁의 눈이 식었다. 사장님. 왜? 조작이면 전부 끝나요. 도박장이 조용해졌다. 장 사장이 딜러를 노려봤다. 깨끗하게 해. 진짜 승부가 시작됐다. 준혁의 손이 치비에 멈췄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확률은 배신 안 한다. 그리고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진짜 승부가 시작됐다. 도박장 안 공기가 달라졌다. 웃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숨을 참고 있었다. 준혁은 카드를 보지 않았다. 사람을 봤다. 맞은편 남자의 손등에 미세한 떨림. 칩을 밀기 전 목을 한번 삼키는 습관. 확률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였다. 준혁은 낮게 말했다. 지금 밀면 져요. 남자가 비웃었다. 애가 겁주네. 그는 크게 밀어붙였다. 준혁은 잠시 멈췄다. 사람들은 그가 겁먹은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다. 상대의 눈이 흔들리는 그 순간. 준혁이 조용히 칩을 밀었다. 결과가 공개됐다. 준혁의 승. 웅성거림이 터졌다. 또 운이야. 누군가 중얼거렸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음 판을 계산하고 있었다. 장 사장이 말했다. 이름이 뭐랬지? 준혁. 넌 숫자에 강하구나.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성호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눈에 희망이 번지고 있었다. 그 눈빛.
이기면 더 하겠지. 준혁은 알았다. 아버지는 이 판을 회복이 아니라 재기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걸. 다음 판. 장 사장이 직접 앉았다. 주변이 더 조용해졌다. 내가 상대해주지. 최 간부가 속삭였다. 사장님 애입니다. 장 사장은 웃었다. 그래서 더 재밌지. 카드가 돌아갔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단순한 도박이 아니다. 엄마의 수술 시간. 의사는 기다리고 있다.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그는 감정을 끊어냈다. 숫자만 남겼다. 첫 배팅. 장 사장은 과하게 밀지 않았다. 천천히 압박을 줬다. 흔들어 보겠다는 거네. 준혁은 일부러 한 번 졌다. 주변이 웃었다. 끝났네. 장 사장의 눈이 반짝였다. 흔들린다. 준혁은 속으로 계산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지면 상대는 과신한다. 세 번째 판. 장 사장이 강하게 밀었다. 성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 준혁이 말했다. 앉아. 짧았지만 단호했다. 성호는 다시 주저앉았다. 준혁은 장 사장의 눈을 봤다. 차분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왼쪽 눈꼬리가 움직였다. 블러핑. 준혁은 칩을 전부 밀지 않았다. 정확히 계산된 절반. 장 사장이 잠시 멈췄다. 주변이 숨을 삼켰다. 카드 공개. 준혁 승. 장 사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최 간부가 속삭였다. 말렸습니다. 장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밌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최 간부의 휴대폰. 그는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다.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멈췄다. 수술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 한숨이 나왔다. 이제 판은 끝내야 한다. 장 사장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키우자. 얼마까지? 내가 원한 금액 2배. 주변이 술렁였다. 성호가 소리쳤다. 안 돼. 준혁은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그는 계산했다. 2배면 치료비까지 해결. 그리고 말했다. 좋아요. 카드가 돌아갔다. 이번엔 조용했다. 장 사장의 손이 안정적이었다. 블러핑이 아니었다. 진짜 패. 준혁은 확률을 빠르게 계산했다. 승률 낮음. 그러나 완전히 제로는 아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왜? 아빠 빚도 같이 정리해줘요. 장 사장이 웃었다. 욕심 많네. 이 판 이기면. 정적. 장 사장은 잠시 생각했다. 좋다.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혁아. 준혁은 그를 보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만 봤다. 마지막 카드가 공개됐다. 짧은 정적. 그리고 장 사장이 천천히 웃음을 멈췄다. 칩이 준혁 쪽으로 밀려왔다. 도박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최 간부가 중얼거렸다. 이게 가능하다고? 장 사장이 말했다. 가능하지. 계산했으니까. 그는 준혁을 똑바로 봤다. 넌 도박이 아니라 확률을 했다. 준혁은 짧게 말했다. 도박은 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장 사장은 손을 내밀었다. 약속 지킨다. 최 간부가 고개를 숙였다. 수술비, 빚 전액 정리. 성호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들을 붙잡았다. 미안하다. 준혁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한테 가. 성호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박장을 나오는 순간 막 공기가 달랐다. 준혁은 멈춰섰다. 12살. 그러나 오늘 그는 어른보다 더 큰 결정을 했다. 병원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박선영의 이름이 적힌 문 앞에서 준혁은 서 있었다. 성호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준혁아. 지금 말하지 마.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성호가 무너져 울었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에야 그는 아이로 돌아갔다. 짧게.
아주 짧게.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선영은 아직 의식이 없었다. 성호가 속삭였다. 내가 잘못했다. 준혁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나중에. 그는 성호를 똑바로 봤다. 아빠, 이제 선택해. 성호의 눈이 흔들렸다. 뭘? 도박장으로 돌아갈지, 엄마 옆에 남을지. 짧은 질문. 그러나 무거웠다. 며칠 뒤. 선영이 눈을 떴다. 준혁이 가장 먼저 보였다. 준혁아. 그녀의 손이 약하게 움직였다. 준혁은 손을 잡았다. 성호는 뒤에서 울고 있었다. 선영은 상황을 직감했다. 돈은? 준혁이 말했다. 걱정 마.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너 무리했지.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 성호가 말했다. 도박장 사장이 연락 왔다. 준혁이 멈췄다. 왜? 너를 다시 보자고. 준혁은 혼자 도박장에 갔다. 이번엔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안은 예전처럼 시끄러웠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다.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장 사장이 웃으며 맞았다. 왔다, 천재. 준혁은 표정이 없었다. 왜 부르셨어요? 장 사장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제안 하나 하자. 싫어요. 듣지도 않고. 도박은 안 해요. 장 사장이 웃었다. 도박 말고 확률. 준혁은 조용히 있었다. 넌 계산이 빠르다. 내 옆에 있어라. 판을 읽어줘. 최간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식 계약. 돈은 충분히.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엄마 병원비. 앞으로의 치료. 집 대출.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는 장 사장을 똑바로 봤다.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정적. 장 사장이 웃음을 멈췄다. 판에서. 그 판에서 누군가 일쳐. 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저는 엄마 살리려고 한 거지, 다른 사람 인생 망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도박장이 조용해졌다. 최간부가 입을 다물었다. 장 사장은 잠시 준혁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넌 오래 못 간다. 상관없어요. 세상은 계산대로 안 돌아가. 준혁은 답했다. 그래도 확률은 배신 안 해요. 준혁이 돌아서자. 장 사장이 낮게 말했다. 애는 안 오겠네. 최간부가 물었다. 놔두십니까? 장 사장이 웃었다. 저 애는 도박판보다 더 큰 판으로 간다. 병원으로 돌아온 준혁. 성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뭐래? 일하자고. 성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안 해. 성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끊겠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진짜? 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판돈 걸었잖아. 이제 내가 내 인생 걸어야지. 퇴원날. 선영은 천천히 걸었다. 성호가 옆에서 부축했다. 준혁은 뒤에서 지켜봤다. 작은 가족. 금이 갔지만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밤. 성호가 통장을 내밀었다. 남은 돈. 준혁이 물었다. 어디서? 노동판 나갔다. 그의 손은 거칠었다. 처음으로. 준혁은 아버지의 손이 진짜 어른 같다고 느꼈다. 그날 밤. 준혁은 책상에 앉았다. 확률책을 펼쳤다. 수학 문제를 풀었다. 도박이 아니라 연구로. 계산은 죄가 아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다를 뿐이다. 성호가 방문 앞에서 멈췄다. 준혁아. 왜? 고맙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뒤 말했다. 엄마 오래 살게 해.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준혁은 깨달았다. 도박판은 끝났다. 하지만 인생판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수술 후 몇 달. 집은 조금씩 조용해졌다. 선영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성호는 새벽마다 나갔다. 건설 현장. 막노동. 손에 굳은 살이 배겼다. 예전처럼 휴대폰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익숙한 번호. 도박장. 그는 한참을 바라봤다. 준혁이 방문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안 받을 거야? 성호가 멈칫했다. 광고 전화겠지. 아니잖아. 준혁의 말은 차분했다. 한 번만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성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현장 동료가 말했다. 형, 돈 빨리 벌 방법 하나 있다. 성호의 눈이 흔들렸다. 뭔데? 투자. 확실한 판이래. 판이라는 단어.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마음 한쪽이 움직였다. 그날 저녁, 성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준혁은 조용히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다. 도시 외곽. 익숙한 위치. 그는 숨을 내쉬었다. 도박장 문 앞. 이번엔 준혁이 아니라 성호가 서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최간부가 먼저 알아봤다. 다시 왔네. 성호는 말했다. 마지막이다. 최간부는 웃었다. 다들 그렇게 말해.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준혁이 들어왔다.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 왔어? 준혁은 조용했다. 아빠가 약속했잖아. 장 사장이 천천히 걸어왔다. 가족 드라마네. 준혁은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빠, 여기선 항상 질 확률이 더 커. 성호가 소리쳤다. 이번엔 달라. 그 말 몇 번째야? 정적. 장 사장이 흥미롭게 말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막아보지 그래. 준혁은 테이블을 봤다. 사람들 눈빛이 달랐다.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난 판 안 해요. 장 사장이 웃었다. 그럼 아빠가 한다. 성호의 손이 칩 위로 올라갔다. 준혁이 낮게 말했다. 엄마 생각해. 성호의 손이 멈췄다. 장 사장이 말했다. 내가 아빠 대신 선택해라. 정적. 아빠를 데리고 나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끝낼 거냐? 준혁은 잠시 장 사장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 성호가 고개를 들었다. 나 때문에 도박 끄는 거 아니지? 성호의 눈이 흔들렸다. 무서워서 끊었다. 그럼 다시 무섭게 만들면 되잖아. 성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혁이 말했다. 엄마가 죽을 뻔한 그날, 아빠 나한테 뭐였는지 알아? 성호의 숨이 거칠어졌다. 없었어. 그 말이 성호를 무너뜨렸다. 도박장 안이 조용해졌다. 성호는 천천히 칩을 내려놓았다. 안 한다. 최간부가 비웃었다. 겁났네.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 잃는 게 더 무섭다. 장 사장이 준혁을 바라봤다. 넌 아빠를 구하네. 준혁은 말했다. 아니요. 그럼 확률을 바꾼 거예요. 장 사장이 웃었다. 넌 여기 있을 놈이 아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가라. 성호와 준혁은 도박장을 나왔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호가 말했다. 준혁아. 왜? 나 진짜 끊겠다. 증명해.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앞에서 말하겠다. 집. 선영이 둘을 바라봤다. 성호가 무릎을 꿇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선영의 눈이 젖었다. 준혁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지켜봤다. 이번엔 진짜인지. 그날 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확률은 여전히 존재한다. 도박판이 아니라 인생판에서도. 그리고 오늘 아버지는 낮은 확률을 이겼다. 그날 이후 성호는 정말로 도박장에 가지 않았다.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도박 관련 연락처를 전부 지웠다. 월급은 현금으로 받아 선영 손에 바로 건넸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준혁도 선영도. 말이 아니라 반복이 필요했다. 성호는 반복했다. 새벽 출근, 야간 작업, 주말 특근.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다. 그러나 눈빛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선영의 회복은 더뎠다. 숨이 차는 날도 있었다. 약값은 여전히 부담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집안의 공포는 없었다. 빚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성호는 도박 대신 가계부를 들여다봤다. 준혁은 도박판 대신 확률 문제를 풀었다. 어느 날 밤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받지 않았다. 준혁이 물었다. 왜 안 받아? 알아. 그쪽이야.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짧은 행동이 과거와의 단절이었다. 며칠 뒤 우편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 없음. 봉투 안에는 카드 한 장. 확률은 배신하지 않는다. 장 사장의 글씨였다. 그리고 한 줄. 내 아버지 이번엔 이겼다. 성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종이를 접었다. 찢지 않았다. 버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걸 서랍 깊숙이 넣었다. 잊지는 않되 돌아가진 않는다. 시간이 흘렀다. 1년. 선영은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성호는 현장 반장이 되었다. 빚은 거의 정리됐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웃음이 생겼다. 그리고 10년. 강의실. 이준혁 22세. 통계학과 최연소 연구조교. 칠판 위에 확률 공식을 적고 있었다. 학생들이 집중했다. 확률은 계산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선택은 사람 몫입니다. 학생이 물었다. 도박도 확률 아닌가요? 준혁은 잠시 멈췄다. 도박은 확률을 이용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지나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자기 인생을 판돈으로 걸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강의가 끝난 뒤 준혁은 병원으로 향했다. 정기검진 날이었다. 선영은 의자에 앉아 웃고 있었다. 성호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은 평범했다. 그러나 준혁에겐 기적이었다. 검진 결과는 안정적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관리 잘하셨습니다. 선영이 웃었다. 우리 아들 덕분이에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덕분이다. 그는 준혁을 바라봤다. 그날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빠 자격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호가 말했다. 준혁아. 응. 그날 도박장에서. 왜 그 말했냐? 무슨 말? 판도는 제 인생.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때는 진짜였어. 지금은?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이젠 안 걸어. 왜? 이젠 지킬 게 더 많으니까. 그날 밤.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종이 한 장.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남겼던 메모. 그는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옆에 새 종이를 꺼냈다. 조금씩 바뀌면 된다. 그는 웃었다. 성호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손을 바라봤다. 예전엔 칩을 쥐던 손. 지금은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는 중얼거렸다. 이번 판은 내가 이겼다. 어느 날 준혁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도박 중독 예방 연구 제안. 정부 프로젝트였다. 확률 통계를 이용해 도박 중독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다. 참여하겠습니다. 몇 달 뒤 TV 뉴스에 짧게 나왔다. 젊은 통계학자 이준혁 도박 중독 예방 알고리즘 개발 참여. 성호와 선영이 함께 화면을 봤다. 성호의 눈이 젖었다. 우리 아들. 판을 바꿨네. 그날 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평범한 저녁. 국이 끓고 있었다. 선영이 말했다. 우리 이제 괜찮지?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조용히 웃었다. 이젠 확률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도박장 그날 밤 12살 아이가 말했다. 판도는 제 인생 걸게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절박함이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다. 도박판은 끝났지만 가족의 판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